대엽 시청자 그리고 코아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철강과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코아스가 또 공시가 몇 가지 나와서 오늘 좀 공시 체크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23년도 실적 공시가 또 나왔죠. 실적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나왔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오늘 좀 전반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끄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만 선별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 집중해 보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먼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해 3년도는 23년도를 얘기하고요. 직전 3년도는 22년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우선 매출액을 보게 되면 작년 대비 24%가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정말 좀 처참합니다. 마이너스 200%. 작년 대비해서 정말 많이 조금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영업이익이 22년도에는 그래도 7억이었는데 올해 24억으로 좀 많이 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를 보게 되면 뭐 매출 하락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줄어든지에 대해서 알려면 결국에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봐야 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보게 되면 이 사무용 가구 관련된, 즉 가구 보게 되면 책상, 서랍, 캐비넷, 의자, 판넬 등 사무용 가구 전문 생산 업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무용 가구 산업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변동에 굉장히 좀 민감한 내구 소비재 산업이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구 시장의 회복이나 침체를 가지고 경기 흐름을 또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이런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저조한 상황이고, 특히 이런 사무용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어떤 수요라기보다는 대부분의 매출이 상당식은 수주나 또는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뭐 대기업, 관공서 이런 중심으로 인해서 대규모 프로젝트와 함께 좀 수주 형식의 특징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의자랑 캐비넷 이런 게 많이 들어가려면 새로 건물이 지어지고 거기에 또 새로 투입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서랍이나 캐비넷 이런 건 한 번 사면 그래도 잘 안 바꾸잖아요. 짧게는 뭐 5년, 길면 10년 이상도 사용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 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면서 이 신규 착공 건물이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우리 후방 업체인 이 가구 업체들이 조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이런 힘든 상황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되고, 이런 실적이 안 좋으면 결국 주가까지 연관되는 전반적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체크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 이어서 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 불성실 공시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시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지정 요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공시 불이행. 자, 공시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걸 공시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공시 번복. 공시를 했는데 그 내용과 좀 다르다. 이렇게 되면 공시 번복이라든지 이런 걸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시 변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세 가지의 요건이 해당되면 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성실 공시 지정이 되게 되면 보통은 벌점이 되던가 벌점을 주던가 아니면 뭐 그 벌금 있잖아요. 벌금으로 이렇게 좀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고, 대신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벌점을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 정지랑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시를 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코아스의 불성시 공시법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이 최근에 나왔던 이거 방금 제가 보였던 그 매출액 있잖아요. 이게 이제 30% 변동폭이 이상이 되면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지연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많이 변동이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지금 공시를 했냐? 이것 때문에 너희는 공시 불이행에 대한 지정 예고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1년간 부가 누계 벌점 있죠. 요거는 다행히 이 코아스 같은 경우는 0점이기 때문에 크게 뭐 상장 폐지라던가 그 다음에 뭐 거래 정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부분은 일단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코아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2020년도인가 그때도 얘가 이 불성시 공시 법인으로 한번 지정 예고가 떴었거든요. 그때도 이게 감사 보고서를 조금 제출이 지연되면서
이 불성시 감사 관련된 부분이 또 있었는데 얘네들이 일을 똑바로 안 하는가 봐요. 이거를 좀 제때제때 맞춰서 하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인 요소로는 볼 수가 없겠다. 조금 주가로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코아스 관련된 뭐 긍정적인 요소도 제공하지만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뭐 악재라고 하더라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항상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공시 관련된 내용만 좀 함께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뭐 차트랑 수급 분석 이렇게까지 해볼 테니까 제 영상 좀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